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김종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42년을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1년 하고도 반이 지났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후회라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절망에 가까운 마음이랄까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실 겁니다. 미국 시민권까지 받았는데 왜 포기하고 한국에 왔느냐, 노후는 미국에서 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안전한 노후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걸 잃었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981년 제가 26세 되던 해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전두환 정권 아래 경제는 어려웠고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죠. 형이 먼저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를 초청해 줬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며칠 동안 밥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죽기 전에는 한국에 있어라. 미국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느냐.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젊었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많았어요. 미국에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몇 년만 있다가 돈 좀 벌어서 금위환 향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포공항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LA에 도착해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렀고 형이 운영하던 작은 슈퍼마켓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제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할 때면 왜 여기 왔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를 배우고 주말에는 다른 한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국에서 온 편지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셨어요. 아들아, 건강하게 지내고 있느냐?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서 매일 울고 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마. 그 편지를 받으면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성공해서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오자. 1985년 저는 형과 함께 더 큰 슈퍼마켓을 인수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성실하게 운영했더니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멕시코계 주민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을 들여놓고 스페인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해 가을 한국에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바로 한국으로 달려갔습니다. 3년 만에 본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오른쪽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종수예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은 하지 못하셨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달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한국에 있었어요. 그동안 미국의 가게는 형이 혼자 운영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조금 나아지시자 주변에서는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결국 어머니를 한국에 두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를 만들자. 1987년 저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은숙 씨와 결혼했습니다.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온 분이었어요. 결혼식은 LA 한인교회에서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게 가장 아쉬웠어요. 몸이 불편하시기도 했지만 항공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대신 한국에서 형님과 누나가 대신 축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도 영어를 잘했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1989년 첫째 딸 미나가 태어났습니다. 1991년에는 둘째 아들 제임스가 태어났고요. 아이들이 생기니까 정말 미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미국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 즈음 한국에서 또 슬픈 소식이 왔습니다. 1990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때 저는 가게 확장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형이 모든 장례를 치러 주었지만 제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평생 남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이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기 너머로 통곡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옆에서 위로해줬지만 그 마음의 구멍은 메울 수가 없었어요.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희 가게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일부가 불타고 상품들이 약탈당했어요. 하지만 보험금과 정부 지원금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미국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95년 저희 가족은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시민권을 받던 날 선서를 하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묘한 씁쓸함도 느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영어를 더 잘하게 되고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1990년대 말 저는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좋은 위치였어요. 한인들뿐만 아니라 백인 고객들도 많이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2000년에는 어바인에 좋은 집도 샀습니다. 아이들이 다닐 학교도 좋았고 정말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 미나는 UC 버클리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아들 제임스는 UCLA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어요. 두 아이 모두 큰 회사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2005년 딸이 변호사와 결혼했고 2008년에는 아들도 같은 회사 동료와 결혼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하나씩 생겼고 정말 미국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무렵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릴 때 살던 동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지만 왠지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특히 아이들과 대화할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다 보니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진지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저는 가게 두 곳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어요. 집도 팔고 모든 걸 정리하는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반대했어요. 아빠, 엄마, 여기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메디케어도 받고 있고 의료시설도 좋은데 왜 굳이 한국에 가세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거든요. 2017년 한국으로 돌아오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특히 저희 나이에는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다시 미국에 오기가 어려워져요. 아이들이나 손자들을 보러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고 장기 체류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한국 국적이 필요했어요. 의료보험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말이죠. 결국 2018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LA 영사관에서 시민권 포기 절차를 밟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40년 가까이 살던 나라의 국민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2019년 3월 저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미국에서 모은 돈으로 현금으로 샀습니다. 새 아파트에 좋은 가구들도 들여놓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병원도 가까이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잘 되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미국에 살다 보니 한국에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릴 때 친구들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새로 사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도 어울리기 어려웠어요. 같은 나이대 분들은 이미 오랜 친구들이 있었고 저희 같은 여기민자들을 조금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잘 살다가 왜 한국에 와서 고생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어요. 저희가 고생하려고 온 게 아닌데 말이죠. 두 번째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이 많았어요. 특히 치과나 한방치료는 정말 비쌌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외식비나 각종 서비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갑자기 국경이 막히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손자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가을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손녀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아빠,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어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사관도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에요. 몇 주 후에야 겨우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갈 수 있었는데 2주 자가 격리를 하고 나서야 손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항암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왜 이제 와요? 할아버지가 안 와서 많이 기다렸어요. 손녀의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제가 미국 시민권을 유지했다면 더 빨리 올 수 있었을 텐데. 3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손녀를 돌봤어요.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비자를 받는 것도 번거롭고 장기 체류도 어려웠으니까요.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게 맞았을까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2021년 둘째 아들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어요. 저희도 함께 가자고 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2022년에는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심근경색이었는데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내가 회복하는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자주 와서 도와줬는데 한국에서는 저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를 돌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왜 그걸 놓치고 살았을까? 아내가 태어난 후 저희는 진지하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국 시민권을 다시 받기는 거의 불가능했고 영주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산 아파트를 팔고 다시 미국으로 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어요. 나이도 많아서 새로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고요. 2023년 여름 손자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합격했대요. 정말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했거든요. 비디오 통화로 축하해 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졸업식 때 꼭 와주세요. 손자의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저는 68세입니다. 아내는 66세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불편한 건 아니에요. 의료진도 훌륭하고 생활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왜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을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가장 후회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없고, 아이들이 어려울 때 곁에서 도와줄 수 없고, 가족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돈이나 편의성 같은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생각해요.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미국에서 그냥 살았을 거라고. 물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리움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이었어요. 특히 제가 나이가 들수록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도 해외 이민을 꿈꾸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살든 상관없지만 가족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성공도 중요하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한국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한국에 놀러 올 때마다, 손자, 손녀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너무 늦기 전에 깨달으셨으면 해요. 제가 42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손녀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대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어요. 할아버지, 내년 여름방학에 한국에 갈 거예요. 그때까지 한국어 열심히 공부할게요. 손녀의 그 말에 저는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의 좋은 곳들을 많이 보여줄게. 그리고 할머니가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이 해줄 거야. 비록 제가 실수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매주 화상통화를 하고 편지도 자주 쓰고 아이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요즘 한국어 선생님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한인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보려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한국의 역사나 전통에 대한 자료들도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곁에 있어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라도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손자가 대학교 1학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전공 공부도 재미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할아버지, 다음 학기에는 동양사 수업을 들을 거예요. 한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아이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고향에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할까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짜 고향이라는 걸요. 물론 모든 분이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한국에서 더 행복하게 사실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특히 시민권을 포기하는 일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한번 포기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이제 68세예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후회하며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비록 실수를 했지만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아들이 한국에 출장을 온대요.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인데 정말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 아내와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곳들을 함께 다닐 계획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손녀가 한국에 올 예정이에요.
벌써부터 어디를 데리고 갈지, 뭘 해줄지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경복궁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전해주고 싶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거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들을 미리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당장은 일이 바쁘고 생활에 쫓겨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특히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은 자주 안부라도 여쭤보세요. 저는 어머니께 효도다운 효도를 해드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평생 남았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어요.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건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 더 많이 함께 놀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일이 바빠서 사업이 중요해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소중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려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공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면 돼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한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비록 같은 곳에 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실수담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저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후회 없이 사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